이런 어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연산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뭐 아주 복잡한 함수의 연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합성 함수와 역함수라는 두 개의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함수, 합성이라는 말은 여러 개를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계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기온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의 어떤 원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 이 생태계의 변화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관계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요 각각을 따로따로 봤지만 이 결국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미치는 이 영향 전체를 한 번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전체를 한 번에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는 합성함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라는 함수, xxy로 가는 f라는 함수와 y에서 g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다면 우리는 x에서 이 g, x에서 g로 바로 연결되는 어떤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우리는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얘기하고 표현은 g 합성 f,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 합성 함수 x란 말은 x를 쭉 가서 g에 바로 합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요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g의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fx를 여기다 gx의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쓰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도 이렇게 보면 x를 뒤에 쓰잖아요. x를 넣어서 f에 연결되어서 y가 만들어지는, 이 뒤에서부터 쓰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먼저 오는 함수를 오른쪽 나중에 쓴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바로 이 식에 따라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함수의 연산이 정의가 되고 나면, 함수를 계산한다고 하거든요. 연산이 정의가 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살펴보는 게 교환 법칙 또는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g를 먼저 하는, 그러니까 f를 먼저 하는 것과 g를 먼저 하는 게 다르다. 요거는 구체적인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결합 법칙, 예를 들어서 뭐 g0, f0, k, 뭐 k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거를 먼저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 거를 먼저 하는 거나, 이거는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 교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합성함수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함수의 규칙을 우리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g 합성 fx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g fx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곧 원래 이게 g의 x에 x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럼 gx에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fx가 바로 이 식이잖아요. gx는 원래 3x 플러스 2였는데 이 자리에 2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3은 6x 플러스 3 플러스 2에서 6x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역함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x에서 y로 갈 때 이거를 원인, 우리가 결과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보통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거꾸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서 어떤 기온의 변화가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생태계잖아요. 생태계의 변화, 뭐 태풍 아니면 가뭄, 이런 심각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럼 거꾸로 기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해수면은 어떻게 해수면 또는 뭐 바닷물의 기온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살펴볼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 다시 말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를 x에 대응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f-1인데 f 인버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냥 역함수 f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 f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거죠.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x는 f 역함수 y,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는 개념인데, 요렇게 대응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역함수와
합성함수가 이제 같이 묶여지는 요 공식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해요. 역함수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갔다가 원래대로 가면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냥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했다가 다시 역함수를 하면 역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것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역함수를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이제 x에서 y로 연결되는 함수잖아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y에서 x로 연결되는 함수가 뭘까?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이렇게 합니다. x에 관해서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4x는 y 빼기 3을 이렇게 넘기고요. x는 4분의 1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역함수가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x, y를 이렇게 바꾸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계에서 x하고 y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그래프로 다시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됐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x하고 y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여기가 정의역이었잖아. 여기가 정의역인 거를 이쪽 이 y를 정의역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이 함수를 그대로 보는 건 사실은 식의 모양만 바꾼 거니까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 x와 y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 y를 이제는 x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x로 아까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y 자체를 x로 바꿨었잖아요. 그 말은 이 y축 자체를 x축으로 이제 바꿔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축을 뒤집어 주게 되면 그 상황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뭐하고 똑같냐면 이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것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y는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와 y는 x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이 관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다루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